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성공학 1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다 기억하시나요? 17번째 시간에는 제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환경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 분석은 크게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부 환경 분석을 크게 거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또 좀 작은 미시 환경 분석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네. 자, 하지만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그 환경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을 위한 소비자 알기. 어제 우리가 미시 환경 분석 배우면서 미시 환경 분석이 곧 상권 분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미시 환경 분석은 세 가지를 분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를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를 분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소비자를 분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분석해야 그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뉴의 가격대는 얼마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소비자 분석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한 5번 내지 10번의 방송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소비자 분석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분석, 그 중에서도 미시 환경 분석, 그 중에서도 소비자 분석. 자, 우리는 상권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를 파악하려면 소비자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소비자를 분류한 다음에 그 소비자의 각각의 분류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야 여러분은 소상공인으로서 또는 음식점 경영자로서 성공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상권 분석 전문가 과정에 수업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천안에서 천안 짬뽕 작전이라고 하는 짬뽕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제가 보면서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이 상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약간 특별한 상권이고요. 이 상권을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이 소비자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신방동이라고 하는 행정동에 속해 있는 천안 짬뽕 작전의 소비자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요, 네이버 지도입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맵, 기타 다양한 지도들을 통해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못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건 네이버 지도에서요, 위성사진으로 본 겁니다. 여기가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그런데 요걸 좀 다른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는 뭐가 나와 있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상권, 즉 상가권이 어떤 용도인지를 여러분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용도로 토지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주거지 상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주변까지 같이 요거는 이제 카카오 맵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정중앙에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으로 보니까요, 아래쪽으로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천안 짬뽕 작전의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준주거지역도 있고요, 1종도 있고 2종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뭐냐? 녹지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도 보이고요. 생산 녹지 지역도 보이고요. 어쨌든 이 삼각권이, 이 주거 지역이 주변으로 뺑뺑뺑 돌라서 녹지 지역 안에 딱 혼자 떨어져 있는,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독도처럼 나홀로 외로이 쓸쓸히 놓여져 있는 어떤 주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 지역과 어떤 노란 선으로 지금 요게 이제 도로입니다. 여러분,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다시 좀 더 위성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적인 곳을, 왜 이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상권은 신방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붉은 선으로 경계선이 쭉 표시되어 있는 요게 전부 다 천안의 신방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행정구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좀 더 진하게 원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그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신방 통정지구라고 하는 상권입니다. 제가 반경 700m 정도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정중앙에 조그맣게 원이 그려져 있죠. 약간 진하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1차 상권인 겁니다. 즉 천안 짬뽕 작전이 자기가 공략해야 될 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1차 상권, 대략 원으로 그려봤더니 반경 700m 안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번 유동인구를 측정해 봤습니다. 뭐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측정하는 통계를 산출하는 매체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요. 하루 일일 유동인구가 봤더니 한 9,0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즉 이거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하는 분들의 유동성을 가지고 측정한 거라고 했습니다. 약 1만 명 정도가 하루에 움직이고 있는 삼각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위쪽으로 도로를 통해서 나가면 여기에 쌍용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고, 그 주변에도 주거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제가 반경 700m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가 통정지구, 아까 천안 짬뽕 작전이 있는 삼각권으로부터는 약 2km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2km 범위 안에 그곳이 포함이 되는 상권인데요. 거기도 중심점에서 제가 700m 정도 찍어서 봤더니 유동인구가 약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천안 짬뽕 작전이 있는 그 주거지역의 유동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천안 짬뽕 작전은 그 소비자를, 내 인근에 있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도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신방동의 쌍용역을 끼고 있는 그 상권도 나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내 소비자로 보고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소비자를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안 짬뽕 작전은 자기 인근에 있는 반경 700m 이내에 있는 소비자와 거기로부터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뭔가 여기보단 더 많은 인구와 유동성이 있는 그 지역도 나의 상권으로 보고 공략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먼저 소비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는요,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상권,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 인구가 첫 번째 소비자의 분류입니다. 거주 인구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상권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상권으로 낮에 들어와서 근무하다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소비자를 직장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권에 와서 소비를 하지만 거기 살지도 않고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동인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 소비자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분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짬뽕을 먹고 있는데요, 저분은 이 동네에 사는 분일까, 아니면 이 동네에 그냥
낮에 와서 근무하는 분일까? 아니면 이 동네에 살지도 근무하지도 않는데 무슨 일인가가 있어서 우리 상권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짬뽕을 먹어주는 분일까? 자,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걸 상권 분석이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주거인구가 짬뽕을 먹을 때 원하는 속성과 가격이 다를 겁니다. 직장인이 짬뽕을 먹을 때 원하는 목적과 가격이 다를 거고요. 유동인구도 그 짬뽕을 먹더라도 같은 메뉴를 먹지만 먹는 목적과 원하는 가격과 원하는 맛이 원하는 분위기와 원하는 서비스가 이들은 다 다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주거인구부터 거주인구부터 한번 특성을 파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천안 짬뽕 작전이 자기네 인근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즉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1차 상권 반경 700m 안에 있는 거주하는 인구의 특성을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자, 이건 어디서 조사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여러 군데서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통계청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도 조사하실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의 출처는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출처에 따라서 사실은 인구 통계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그 지역의 거주 인구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봤더니 여기 주거인구 16,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약 10,000명, 비경제활동의 인구는 약 6,000명. 그러니까 10,000명 정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 6,000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마 뭐 학생이거나 뭐 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는요, 어린아이들 10대 미만의 아이들도 약 2,000명 정도 살고 있고요. 10대 아이들도 약 2,2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2,200명, 30대가 초반 합치면 약 2,700명 정도 되고요. 40대가 약 3,200명 정도 되고요. 50대가 2,400명, 60대가 1,700명 정도로 아주 고르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40대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인구가 많고 적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인구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이 상권은 성장하고 있는 상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그냥 평탄하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면 성숙기 상권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쇠퇴기 상권.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요, 인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간씩 줄고 있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이 줄고 있진 않습니다. 성숙기 상권이구나. 아, 우리 동네가 인구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령이나 성별도 중요하지만 이 인구가 늘고 있나 줄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여기에 천안의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이 동에, 이 상권의 인구는 안정적인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상권은 성숙기 상권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 인구들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느냐? 세대를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 우리가 한 15,000, 16,000 뭐 통계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 거주하는 세대 수를 봤더니 6,500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를 봤더니 아파트가 4,300가구, 비아파트라면 뭘까요? 뭐 연립주택 형태가 가장 많겠죠. 요즘은 뭐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연립주택 형태의 가구 수가 약 2,000가구.
아파트가 2배 정도 많긴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신도시를 치고는 연립주택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평수는 대체적으로 20평 내지 30평, 즉 크지 않은 축에 보통은 이제 가구 수가 세대 수가 그 세대가 이루는 인구 특성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통 30평형대가 가장 많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20평형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가구는 그렇게 큰 아파트가 아닌 소형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직장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인구는 약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령대는 주로 어떨 것이냐. 그런데 이걸 이 나이스 비즈맵에서는요, 충청남도의 전체 직장 인구들의 직업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좌측에 있는 데이터가 이 지역의 직장 인구들의 직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비중이 높다라고, 즉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업종을 봤더니 부동산업, 임대업 이런 업종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충청남도 전체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런 것도 충청남도 전체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온다. 자, 대체적으로 이런 직업군들은 소상공인 직업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지역엔 안에, 요 삼각권 안에는요, 뭔가 큰 직장이 있기보단 그냥 소상공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약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30대와 40대, 그 중에서도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 뭐 특별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기에는 뭐 직장인과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나 좀 더 뭔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보다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시설 통계를 한번 보면 또 재미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 통계를 보니까요, 이 시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기관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오릅니까? 학교가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의외로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 하나가 있고요.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그러면 뭐가 27개나 되냐? 학교는 3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24개는 뭔가 봤더니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다. 즉 아까 인구 특성에서도 보셨다시피 10대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꽤 존재하고 있었고요. 자, 이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는 동안에 어디선가 돌봐줘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구 뭐라 그랬죠? 우리 유동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인구를 볼 때 보통 여러분들이 통계를 찾아서 그 통계 수치를 보다 보면요, 같은 지역인데도요, 유동인구 숫자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왜? 앞에서도 우리가 이 지역의 유동인구가 약 1만 명 내외쯤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 정도의 일일 하루에 그런 유동인구 통계의 출처는 뭐냐면 그 지역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측정한 겁니다. 즉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약 10,000명 내지 1일 15,000명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일평균 소비 유동인구, 이것도 유동인구는 유동인구인데 어떻게 측정한 거냐면 소비하는 유동인구만 측정한 겁니다. 그냥 출퇴근을 한다거나 그냥 어딘가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통과하고 있는 유동인구가 아니라 그 삼각권 내에서 뭔가 소비를 한 사람만 측정을 해봤더니 충청남도 전체는 2,331명, 천안시 전체는 3,100명,
신방동은 3,500명 정도로 측정이 된 겁니다. 즉 어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유동인구들을, 이런 지역들은 보통 이런 어떤 특정한 영역을, 그러니까 충청남도 그러면 이건 평균값이 되겠죠. 천안시 그러면 이것도 천안시가 워낙 넓으니까 평균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신방동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방동이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왜? 충청남도나 천안시 평균값보다 높죠. 자, 그런데 신방동 안에서도 우리가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이 통정지구라고 하는 신도시의 유동인구는 하루에 평균 1000명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는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소비하는 유동인구는 10%가 10%에 미치지 못한다. 뭐 약 10%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린 또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지역,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지역은 신방동에 비해서, 물론 신방동 전체 유동인구는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측정이 될 테니까 비중으로는 10%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이 신방동 중에서도 통정지구라고 하는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삼각권 내 소비자들의 유동인구는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했을 땐 10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주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주인구나 직장인구나 실제로 소비하는 유동인구나 비교해 봤을 때 유동인구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즉 유동인구는 나의 주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시간대별로 한번 또 봤더니 보시다시피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잡혀 있고, 이 사람들이 출퇴근 때에 소비한다면 아무래도 외식 소비보다는 간단한 소매품에 대한 소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비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정리한 데이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출처가 다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제가 나이스 비즈맵에서 조사한 데이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카카오 맵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정지구를 반경 700m로 찍었고요. 저기 신방동에 쌍용역을 끼고 있는 신방동, 또 쌍용동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 반경 700m를 찍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방동의 통정지구, 즉 천안 짬뽕 작전이 있는 지역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옆에 쌍용동과 신방동이라고 써 있는 것이 그 외부로 나갔을 때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소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권을 두 개를 일부러 비교한 겁니다. 왜? 여기가 앞쪽이 1차 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쪽이 천안 짬뽕 작전 입장에서는 2차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비교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 일단 신방동 통정지구는 약 8,900명 정도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정보로 측정한 건 일평균 약 9,0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저쪽 2차 상권으로 나가보면 약 2만 1,000명 정도 되더라. 주거인구 1차 상권엔 13,000명 정도밖에 없는데 저기 2차 상권으로 나가보니까 거기는 동일한 반경 700m 아닌데 훨씬 더 많은 4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더라. 직장인구도요. 천안 짬뽕 작전이 있는 이 1차 상권엔 3,000명, 4,000명 밖에 없는데 저기 2차 상권엔 8,000명 정도 있더라. 가구수 아까 5,000 가구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2차 상권으로 나가면 인구가 많은 이유는 가구수도 많다는 얘기죠. 16,000 가구가 있더라. 그런데 아파트를 봤더니 이쪽에 우리 1차 상권엔 3,000세대, 아파트 2회가 2,000세대나 되는데, 자, 저쪽 2차 상권엔 아파트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000세대 중에 15,000 가구가 아파트라는 겁니다. 즉 저기에는 훨씬 더 인구 밀도도 높은 거죠. 왜?
동일한 반경 700m 안에 인구수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아파트 수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가구당 인원수를 봤더니요. 우리 1차 상권에는 한 가구당 평균 2.53명이 살고 있습니다. 즉 그 2차 상권에 2.57명보다 조금 더 적은 숫자가 살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인원수가 나홀로 살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이쪽 1차 상권에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외식시장 규모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통정지구의 한 달의 외식시장 규모는 58억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000m 정도 떨어져서 도로를 끼고 나가면 역을 끼고 있는 신방동은 얼마라고요? 여기 130억 정도의 외식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파트 수도 많고 인구수도 많으니까 여기가 훨씬 외식시장 규모가 그 인구수 비례만큼 크다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측정된 빅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외식시장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음식점의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천안 짬뽕 작전이 있는 이 1차 상권 반경 700m 안에는 약 200개 정도의 음식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의 음식점의 전체 한 달에 외식시장 규모가 50억이니까 그걸 점포수로 나누어 보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한 달에 2,800만 원. 자, 그런데 여기 2차 상권에는 봤더니 음식점의 수가 324개입니다. 천안 짬뽕 작전이 있는 그 반경 700m 안에 있는 음식점보다 2배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3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4천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동일하게 비슷한 규모의 상권처럼 보이는데 인구수가 많이 차이 나고 그러면 인구수가 약 3배 정도 차이 난다면 점포의 숫자도 3배 정도가 많아야 될 텐데 오히려 점포의 숫자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인구도 적은데 식당은 많고 그러니까 식당 간의 경쟁은 치열하고 매출액은 낮게 잡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2차 상권에는요,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식당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매출액은 4천만 원이나 높은 4천만 원의 수준까지 가는. 왜? 1차 상권의 음식점들은 2,800밖에 못하는데 평균 2차 상권에 있는 음식점들은 4천만 원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디 가서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엔 또 숨어있는 다양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매출액만 높다고 그러면 정말 저쪽에 역세권을 끼고 있는 신방동 상권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표현은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1차 상권에서 지금 천안 짬뽕 작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상권에 있는 음식점들의 현황과 저 인근에 있는 신방동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들의 소비자 상황, 순이익 상황 등등을 앞으로 계속 분석해 가면서 과연 천안 짬뽕 작전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이익을 달성할까? 왜? 저 더 좋아 보이는 상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우리는 상권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내 점포로 오게 만드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소비자를 분석하는 아주 초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기법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내용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매장의 소비자를 분석하는 능력이 계속 전문화 되어 가겠죠.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거인구 중심의 주택가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 짬뽕 작전. 주거인구는 약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직장인구는 4천 내지 5천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성숙기 상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약 50억의 외식 시장을 그 안에서 나의 마켓 쉐어, 내 매출액 점유율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쟁자가 약 200개의 음식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200개의 음식점은 50억이라고 하는 안정된 외식 시장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여기서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그 인근에 있는 더 큰 외식 시장의 소비자들을 내 점포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우리 한번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하면서 실제로 천안 짬뽕 작전이 이런 전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지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